한국 기술자 83명이 떠나자 미국 전역의 공장이 멈췄습니다. 리비안, 포드, 테슬라. 모든 기계가 동시에 정지했죠. 설마 그 몇십 명이 미국 산업을 멈추게 했다고? 처음엔 다들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의 침묵이 어떻게 미국을 무릎 꿇게 했는지 그 놀라운 사연이 지금 시작됩니다. 제 이름은 데이비드 톰슨이에요. 저는 미국 상무부 산업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공장의 가동률, 생산성, 노동자들의 수치를 분석해 보고서를 쓰는 게 제 일이었죠. 흥미롭진 않았지만 중요한 일이라고 믿었어요. 그날 아침 상사가 제 책상 위에 빨간색 서류철 하나를 내려놓았어요.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데이비드, 조지아에서 큰 문제가 생겼어요. 서류를 열어본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첫 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30일 동안 1127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단 한 달 만에 단 하나의 공장에서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숫자였어요. 페이지를 넘기자 익숙한 이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리비안, 포드, 테슬라, 그리고 삼성협력 공장. 모두 멈춰 있었어요.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한국 기술자 83명이 떠났기 때문.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요? 단 83명이 떠나서 수천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니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하지만 보고서에는 오류가 없었어요. 그저 이렇게 적혀 있었죠. 그들이 떠나자 공장이 멈췄다. 저는 헛웃음을 지었어요. 작은 나라 한국이 미국의 공장을 멈추게 했다고? 그땐 정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보통은 전력 문제나 자금 문제 같은 구체적인 원인이 있는데 이번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공장의 심장을 통째로 뽑아버린 것 같았어요. 지도에는 붉은 점들이 퍼지고 있었어요. 조지아 전역의 공장, 식당, 주유소가 문을 닫고 도시는 숨을 멈춘 듯 조용했어요. 저는 중얼거렸어요. 83명 그리고 1127명. 그리고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죠. 한국. 기술자. 힘. 그땐 몰랐어요. 이 세 단어가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요. 저는 바로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애틀랜타행이요. 지금 당장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전 서류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이 없으면 미국이 멈춘다.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어요. 조금 과장처럼 들렸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서늘했어요. 혹시 진짜라면?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눈으로 확인하자. 마이너스. 6시간 뒤 저는 애틀랜타행 비행기 안에 있었어요. 창밖에는 흰 구름이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었죠. 정말 83명이 이런 혼란을 만들었을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제 옆자리엔 제임스 박사가 앉아 있었어요. 60대의 온화한 엔지니어로 40년 넘게 공장 자동화를 연구한 베테랑이었죠. 박사님, 이런 일 보신 적 있으세요? 그는 창밖을 보다가 천천히 말했어요. 한국 시스템은 달라요. 겉으론 단순해 보이지만 안은 아주 복잡하죠. 하나가 멈추면 전체가 멈춰버립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 같네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기계는 근육이고 기술자들은 두뇌이자 심장이에요. 그들이 없으면 공장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두뇌와 심장, 그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공항에 도착하니 마크 앤더슨이라는 주정부 관계자가 나와 있었어요. 어서 오십시오. 바로 가시죠. 차로 40분쯤 달리는 동안 창밖엔 문 닫힌 주유소와 빈 식당, 매물 딱지가 붙은 가게들이 보였어요. 공장이 멈추면 마을이 죽어요. 마크가 말했어요. 드디어 도착한 리비안 공장은 유령 도시 같았어요. 거대한 건물, 텅 빈 주차장, 멈춰 선 트럭들.
평소라면 사람과 소리로 가득했을 곳이었는데 지금은 오직 침묵뿐이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금속 냄새와 먼지가 섞인 공기가 가득했어요. 수십 개의 로봇팔이 멈춘 채 굳어 있었고 RIVIAN AUTOMOTIV라 적힌 간판의 글자 일부는 떨어져 있었어요. 들리십니까? 제임스 박사가 말했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요. 그게 문제예요. 공장은 원래 시끄러워야 하죠. 2층 사무실로 올라가니 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수염은 자라 있었고 눈 밑엔 푸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브래드 존슨입니다. 생산관리 책임자예요. 우린 악수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한 달 전까진 완벽했어요. 그런데 한국 기술자들이 떠났어요. 몇 명이요? 83명. 현대자동차에서 파견된 엔지니어들이었죠. 그들이 떠난 다음 날부터 모든 게 멈췄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어요.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였다는 걸요. 한국 기술자들이 떠나자마자 공장이 멈췄어요. 브래드의 첫마디에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설명서가 있잖아요. 그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는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물론 매뉴얼은 있죠. 영어로 잘 번역되어 있어요. 하지만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는 안 써 있어요. 제임스 박사가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 시스템은 하나의 생명체예요. 하나만 바꾸면 전체가 흔들립니다. 브래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를 들어 배터리 냉각 공정이 있어요. 17도에서 3분 유지라고 되어 있죠. 우린 실험해 봤어요. 18도, 16도, 2분 30초, 3분 30초. 그런데 결과는 끔찍했어요. 18도에서는 수명이 11% 줄고 16도에서는 과열됐어요. 3분 30초면 용접 불량률이 27% 올랐죠. 저는 그 수치를 적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야. 정밀함 자체야. 다른 나라 기술자들도 시도했나요? 독일 팀은 일주일 만에 포기했고 일본 팀은 열흘. 미국 팀은 2주 버텼지만 가동률은 23%가 한계였어요. 브래드가 컴퓨터를 켜자 화면엔 영어와 한글이 섞인 코드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제임스 박사가 다가가 자세히 봤죠. 이건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17개의 코드층이 서로 얽혀 있어요. 한 줄만 바꿔도 나머지가 전부 반응하죠. 저는 숨이 막혔어요. 그건 마치 퍼즐 같고 예술 같은 시스템이었어요. 그럼 다시 짜면 되잖아요. 브래드가 고개를 저었어요. 독일 팀이 2주간 시도했지만 결국 포기했어요. 이건 한국식 사고방식으로 만들어진 구조라고 하더군요. 제임스 박사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코드가 아니라 철학이에요. 그들의 사고방식이 담긴 언어죠. 브래드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이 공장은 한국식 논리로 움직입니다. 그들이 없으면 단순히 멈추는 게 아니라 영혼이 사라집니다. 순간 공장 전체가 저를 쳐다보는 듯 했어요. 수천 개의 기계가 그 83명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요. 저는 메모장에 썼어요. 시스템은 고장난 게 아니다. 그저 기다리고 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뒤에도 머릿속은 여전히 조지아에 있었어요. 멈춘 로봇 한글 코드 침묵하는 공장.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데이터를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83명이 떠나자 1127명이 실직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현대차 조지아 공장 한국인 127명, 미국인 8,100명. 1대 64. 삼성 텍사스 공장 38명 대 2,300명. 1대 61. SK 배터리 공장 73명 대 5,000명. 1대 68. 독일 폭스바겐은 1대 11, 일본 토요타는 1대 15. 한국만 유독 달랐어요. 왜일까요? 답은 바로 자동화였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로봇이 많은 나라였어요. 근로자 만 명당 1012대의 로봇.
2위 싱가포르보다 40%나 많았죠. 저는 깨달았어요. 적은 사람이 더 많은 일을 완벽히 해내는 구조. 그게 바로 한국의 시스템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한 가지를 확실히 느꼈어요. 한국의 기술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언어다. 정밀함, 인내, 그리고 연결로 쓰인 언어. 우린 그 언어를 모르면서 그 위에 올라타 있었던 거예요. 메모장에 적었어요. 인원이 적을수록 힘은 강해진다. 그 문장은 두렵고도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한국은 이미 미래를 살고 있었다는 걸요. 하얀 겨울 아침이었어요. 커피를 마시며 이메일을 확인하던 중 휴대폰이 연달아 울렸어요. 뉴스 속 자막이 제 눈에 들어왔죠. 한국산 반도체 배터리 100% 관세 부과.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100%라니 한국산 제품의 가격이 2배가 된다는 뜻이었죠. 그건 단순한 경제 조치가 아니라 전 세계 산업 체계에 폭탄을 던진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복도에 나가니 사람들의 목소리가 뒤섞여 있었어요. 이제 미국이 다시 주도권을 잡을 거야. 어떤 사람은 흥분해서 말했고 다른 사람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그때 제임스 박사가 다가왔어요. 데이비드, 이건 우리가 감당 못해요. 괜찮아요. 협상하겠죠. 그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아니요. 한국은 침묵할 겁니다. 침묵이요? 왜요? 그게 그들의 방식이에요.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그 침묵이 바로 그들의 힘이에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리고 며칠 후 정말 그렇게 됐어요.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항의도 기자회견도 성명도 없었어요. 그저 조용했어요. 하지만 대신 세상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TV에 나와 말했어요. 한국산 HBM 메모리 없이는 AI 칩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곧이어 구글 CEO 순다르 피차이가 등장했죠. 우리 데이터 센터는 한국 메모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2배가 되면 모든 시스템이 흔들립니다. 아마존도 나섰어요. 우리 서버의 85%가 한국산 반도체로 돌아갑니다. 그날 오후 주식시장은 폭풍처럼 흔들렸어요. 구글 -9%, 아마존 -11%, 마이크로소프트 -8%, 애플 -10%. 단 하루 만에 8천억 달러가 증발했어요. 백악관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전화는 끊임없이 울렸고 누구도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없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조지아의 공장이 멈췄던 이유, 그 본질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한국이 빠지면 시스템이 멈추는 거예요. 이제 그건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전체의 현실이 되어 있었어요. 밤늦게 제임스 박사에게 전화가 왔어요. 이제 알겠죠, 데이비드? 내 침묵이 약함이 아니었어요. 그는 짧게 대답했어요. 그건 힘이에요. 그날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이 침묵할 때 세계는 귀 기울인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은 시끄럽게 주장하지 않아도 그 조용한 힘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거인이었어요. 제6장. 존경. 관세 발표가 있은 지 일주일 후 저는 백악관 회의실로 다시 불려갔어요.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공기마저 묵직했죠. 테이블 건너편에는 단정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한국 대사관의 김정민 공사였어요. 그는 침착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십니까? 김정민입니다. 상무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김 공사님, 한국과의 협력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이 상황을 함께 해결하고 싶어요. 김 공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먼저 현실을 보시죠. 그는 파일을 열었어요. 1월 한국의 미국 투자액은 47억 달러였습니다. 2월엔 23억 달러, 3월엔 9억 달러. 3개월 만에 81% 감소했죠. 회의실이 잠잠해졌어요. 그는 다음 페이지를 펼쳤어요.
1월 미국 내 한국 기업 고용 인원은 8만 3천 명이었습니다. 3월엔 6만 9천 명으로 줄었어요. 즉 1만 4천 명의 미국인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세상에. 김 공사는 이어서 말했어요. 또한 한국 기술자 파견 인원은 3개월 사이 32%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을 넘겼어요. 이건 유럽과 아시아, 중동 지역의 투자 현황입니다. 유럽 67%, 동남아 89%, 중동 102%. 한국은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그 어떤 협박보다 강렬했어요. 상무장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한국의 요구는 뭡니까? 간단합니다. 100% 관세를 철회하고 기술자 비자 절차를 간소화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는 다시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인사하고 나갔어요. 회의실엔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서 워싱턴의 불빛을 바라봤어요. 그 수많은 불빛을 밝히는 전력, 그 전력을 관리하는 시스템, 그 안에 반도체와 배터리. 그 모든 것에 한국의 손길이 닿아 있었어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는 단순히 한국과 거래한 게 아니었어요. 한국에게 의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일주일 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한국산 반도체 및 배터리에 대한 100% 관세를 철회합니다. 한국은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이자 친구입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건 단순한 외교적 승리가 아니라 존경의 선언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썼어요. 제목은 이렇게 적었죠. 보이지 않는 거인 한국의 조용한 힘.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한국은 말하지 않아도 된다. 그들의 침묵이 가장 큰 목소리이기 때문이다. 정밀함, 인내, 그리고 기술. 그것이 세상을 움직이는 조용한 엔진이다. 저는 보고서를 저장하고 잠시 모니터를 바라봤어요. 불빛이 제 얼굴에 비쳤고 그 순간 느껴졌던 감정은 경쟁심이 아니었어요. 그건 분명한 존경심이었어요. 저는 혼잣말로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은 작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장 큰 나라였네요. 창밖으로 밤이 내리고 있었어요. 도시는 여전히 반짝였고 그 어둠 속에서도 한국의 기술이 세상의 불을 밝히고 있었어요.